독일은 경쟁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고 한국은 경쟁을 가장 극악하게 시키는 나라예요. 어제 보여줬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또 거기다 쳐놓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쟁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에 의해서 목숨을 끊는 나라예요. 작년에만 보니까 벌써 827명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더라고요. 지금 11년째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학업 스트레스예요. 이것은 더 이상 한국 교육이 이대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가 한번 와서 총리 공간에서 한국 교육 개혁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내용이 한 3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은 교육이 아니었다. 이것은 비교육이었고 심지어 반교육이었다. 안티 에듀케이션. 이 교육을 안 받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 세대 자체가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잘못된 인성과 지적인 성향을 갖게 된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에 대한 결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 4가지를 없애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셋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넷째,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라. 이렇게 4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4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총리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누가 저런 자를 불렀는가 이런 분위기가 싸늘한 분위기가 싹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이상주의자의 몽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이미 실현된 일상입니다. 매일매일 실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대학 입학시험 보는 나라 어디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봅니다. 독일에서는 그것을 아비투어라고 하는 거고요.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체로 8, 90% 정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다 그 길을 넉넉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의 일반적인 경향인 것이고요. 두 번째, 대학교 서열 체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일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요.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얼마든지 가고 대학 안에서도 얼마든지 학교를 옮겨 다닐 수 있게 다 열어놨고요. 프랑스는 한때 있었죠.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해서 대학의 서열 체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언제 없앴을까요? 6.8 때 없앤 거죠. 누가 없앴을까요? 고통받는 자들이 없앴겠죠? 누구겠어요? 고등학생들이죠. 6.8 때 고등학생들이 파리 거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들이 몇 달 동안 외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이러면서 결국은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했나요? 소르본느 대학을 1, 2, 4대학으로 해체해버렸어요. 지금 파리에서는 1대학부터 10대학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엘리트 대학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대학 등록금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서 대학 교육까지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 것이지 내 돈 내고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관은 완전히 미국식 시장주의 대학관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 누구나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등록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1970년에 제가 교육개혁했다 그랬죠? 이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학비가 없더라도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1970년부터 생활비까지 주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얼마를 주는가를 제가 봤더니 독일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매달 이것을 주는 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주더라고요. 대체로 서독대학은 120만 원, 동독지역 대학은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왜?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유럽의 상황들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아마 독일처럼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도 일정한 생활비를 줍니다. 유럽에서.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없애는 것이 전혀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니다. 걔들에게는 상식이요 일상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요 표준은 뭐예요? 그것은 상식이요 표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그리고 미국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미국식은 글로벌 익셉셔널리즘,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외주의입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미국 체제라고 하는 게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항상 예외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은 사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침내 미국이란 나라의 민낯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왜? 미국은 우리에게 객관적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자요, 모델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이상이라고 한국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지옥으로의 행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한국인들이 지금 어렴풋이 처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 덕에.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도 특히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 교육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경쟁, 그 다음에 엄청난 등록금, 그 다음에 엘리트 대학 체제예요. 미국은 이러한 교육 체제를 통해서 백인들의 지배를 사실상 영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교육이 한국 사회의 계급화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유럽의 모델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도 교육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